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그 밖에 다른 곳에서도 여러 선거가 있었는데 끝나고 승패가 결정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선거를 통해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경우를 볼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서 의사가 판사가 된다든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개천에서 용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소리냐.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않는다. 개천은 가재나 붕어가 사는 곳이고 미꾸라지 살기에도 너무 오염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개천에서 사는 사람은 살아남으면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지 거기서 용이 된다거나 또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잉어가 된다거나 고래가 되는 수는 없다. 개천은 개천이요, 우물은 우물이다. 본래 바다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바뀔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빈곤층, 대개 우리가 이제 빈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100명 같으면 50등에 해당되는 사람을 가운데 있는 위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중간소득, 중위소득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도 절반도 안 될 때, 이를테면 3명이라고 합시다. 간단하게 3명인데 1등, 2등, 3등인데 이 사람이 100만원을 번다고 하면은 3등이 만일 50만원도 안 번다면 빈곤한 겁니다. 이건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 건데 가운데 세웠을 때 중간 그 사람보다도 절반도 안 되면 그래서 빈곤노인이니 빈곤층이니 가난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난할 빈, 곤할 곤 그러잖아요. 핍절하 있고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10년 동안 대개 보니까 이런 통계는 아주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보니까 빈곤층에서 8알은 거기에 머물러 있더라. 10년을 추적해 보니까 열에 8명은 빈곤층에 있다. 그러면 2명이 다른 계층으로 간 거죠. 중위계층이나 이제 상위계층으로 갔겠죠. 그래서 개천에서는 용이 안 난다는 말은 맞죠. 그런데 OECD에서 보니까 신분 변화가 우리나라는 큰 편입니다. 제가 이제 저는 책과 신문 같은 데서 본데 정확하게 통계를 찾아가지고 얘기는 안 하는데 우리나라가 신분 이동이 변화가 심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더욱더 옛날보다는 신분이 어려워진다고. 그래서 이제 양극화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신분이 아예 고정됐다. 딱 달라붙었다. 고착화돼 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는 의식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한계를 그어버리면 나는 개천에 태어났기 때문에 용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은 자기도 그리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자녀도 왜냐하면 전염되는 거니까요. 그 의식은. 그리고 옆에 있는 배우자 나머지 형제라든가 자기하고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는 비슷비슷한 또래들한테도 그런 의식이 전파되는데 오늘날은 교통통신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의식이 많이 팽배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변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쫙 벌어지고 양극화 그리고 신분이 고정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자포자기를 하면 한계를 그어버리면 편하잖아요. 노비는 노비의 행복이 있듯이 하층민은 계층 사람들은 또는 개천에 사는 사람들, 또 하늘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갖는 즉 의사 되면 또 의사 중에서 또는 판사 되면 변호사 되면 그 중에서 위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욕망이고 그 욕망이 인간의 생존 동력이잖아요. 어찌 보면 원천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이에 팽배해 있는 이 개천에서는 더 이상 용이 안 나온다 하는 이야기가 저 같은 이 60대한테는
그렇게 먹히진 않죠. 왜냐하면 개천에서 용난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50대, 40대로 내려가면 지금 40대 투표가 아주 조명을 받죠. 20대가 70대하고 동조화되어 있는데 60, 70대하고 어쩌면 40대는 해서 40대에 대한 그 조명을 하고, 그리고 그 40대들이 이렇게 진보 성향을 보이는 여권 지지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목소리 나옵니다. 저도 제가 86년에 학교에 가서 가르친 그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가르친 그 학생들이 지금 40대 후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이 친구들이 어떤 그 인생을 살았지? 제가 또 학원에서 가르친 친구들도 대개 40대 진입하는 경우들이 많고, 지금 그 50대 이렇게 진입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그래서 지금 생각합니다. 40대들이 어떤 사회 문화적 배경을 누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떤 인생을 향유했기에 이런 사고를 가질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그 기저에는 신분에 대한, 자기 신분에 대한, 그리고 자기 세대에 대한 아마 뭐 그 열패감이랄까요? 열등감이랄까요? 패배의식과 피해의식이랄까요? 그런 것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사실은 개천에서 용이 나온다니까 해요. 뭘 보면 12명 지금 대통령 전부 다 지방 출신입니다. 그 중에는 개천에 나온 사람들 많습니다. 뭐 김대중 조금 살았다고 해도 노무현이라든가 전두환이라든가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대통령 문재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명박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승만도 가난했습니다. 박정희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지방 출신이 주류입니다. 그리고 재벌 창업주들 뭐 5대 내지 10대로 해도 제가 볼 때는 8할 이상이 지방 출신입니다. 물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그 정주영을 지금 초등학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60대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들 꽤 있습니다. 우리 동네만 해도 뭐 한 20명 안팎되는 남녀 제 또래 중에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있습니다. 60대도 그런데 지금 그 정주영은 살아있으면 90대든가요? 일제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때 소학교 졸업생이 한 5% 안팎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하고는 격이 다릅니다. 가방끈이 아주 짧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일제시대 때 일본에 가서 유학해가지고 대학 나온 사람 매우 많습니다. 뭐 일제시대 통틀면 뭐 100만 안팎이 넘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일본에서 고등학교나 대학 나온 사람이 매우 많은 그런 상황으로 볼 때는 견주어서 낮은 편인 거죠. 우리 아버지도 초등학교 1936년생인데 34년생인가요? 저 띠동갑인데,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졸업했다고 해요. 형편이 없어서 안 좋아서 다니다 망 거죠. 그리고 지금 최고의 주식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희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이건희를 뛰어넘어서 셀트리온 서정진이 주식 부자로서는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서정진 역시 개천에서 나온 셈이냐? 그런 셈입니다. 청주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뭐 자기 부모가 연탄장사 같은 것도 하고 그랬던가요? 인천 가서 재물고등학교 역시 지방대잖아요. 그리고 건국대 나왔고, 그런 용되는 길,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개천이 뭔가 그 다음에 용은 뭔가를 얘기해야 할 텐데, 용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를테면 군수만 돼도 용인 건가요? 아마 자기도 충분히 그렇게 용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전북 진안이 고향인데 진안에서 이렇게 군수 되는 거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년 뭐 20년 노력해야 됩니다. 공무원 생활에서 쭉 어떤 사회활동에서 쭉 그런 경력을 쌓고 실력을 쌓고 신망을 얻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도 용이라고 할 수 있고 본인도 그럴 겁니다. 물론 조선시대 역사로 간다면 우리나라 크게 보자면 그 위에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군수만 돼도 뭐 공무원도 몇백 명이 그 밑에 있고 자기가 인사권을 또 쥐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아무튼 용을 선거를 통해서나 또는 공부를 통해서나 사업을 통해서나 다양한 차원에서 용이 될 수 있는데, 개천에서 나온 오늘 용 한 명을 들려고 합니다. 그는 함영주입니다. 지금 그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죠. 그리고 통합한 KEB
하나은행, 그게 이제 그 하나은행하고 외환은행을 합쳤을 때 KEB 그 하나은행이었죠. 그때 초대 은행장으로 뽑힌 사람이 하명주입니다. 그런데 하명주는 말 그대로 자기가 자칭 시골 촌놈 그랬습니다. 시골. 어디냐면 부에서 나서 아마 논산에서 좀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논산에 있는 강경상고라는 곳을 졸업했습니다. 근데 강경상고가 여러분한테는 생소할지 모르지만 조선시대 때는 이 강경이 대단한 포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골 촌놈이기는 하지만 그 일제시대까지도 괜찮은 지역에서 학교를 다닌 셈입니다. 그래봤자 역시 지방이죠. 강경상고 출신 중에 괜찮은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지도를 가져와 봤는데 여기 금강이고 여기 논산 옆인데 한창 들어와서 여기 뭐 금강 하류인 편이겠네요. 그래도 내륙교통과 해상교통이 조선시대 성어기에는 한 3월에서 6월 그 사이에는 하루에 배가 100여 척이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상교통과 육상교통의 중심지요. 그게 폭우로서 그 강 거기가 화강암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지역적으로 그 위치가 그리고 물도 그렇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통이 좋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농산물이라든가 수산물 같은 거 특히 강경 젓갈 같은 거 유명합니다. 저도 가봤더니 그 내륙에 논산 못지않게 상당히 발달이 돼 있더라고요. 저도 인생성향 이야기를 하려면 그가 나서 자란 것도 가보고도 그래야 됩니다. 강경상고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전성기의 그 모습은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지방에 있는 그냥 상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가난해서 은행에 들어갔고 자기가 자칭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야간에는 주경나도겠죠. 당국대 야간 학교를 나왔고 그 다음에 또 그 고려대 최고경영과정 뭐 이런 것도 마치고 하니까 부단히 일하면서 공부를 한 거죠. 시골 촌놈답게.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될 때까지 전기가 안 들어왔다고 해요. 저희 고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말렙에 들어왔던가 고등학교 때 들어왔던가 그것도 막 천장에 이렇게 그 썩가리가 쭉쭉 나와 있는 거기다가 전기줄을 박아가지고 전기가 들어오니까 호롱불 밑에서 호야불 밑에서 공부하다가 전기가 들어오니까 천지개벽된 것 같고 대낮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기 옛날에는 전기 요금이 아니라 전기세 그랬습니다. 전기세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아버지는 끄고 저는 켜고 참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그렇게 불 하나 잠시 켜 있는 것도 그런 전략, 근검, 성실 그것 때문에 우리 오남 인녀들도 그 가난 속에서 공부한 셈입니다. 근데 아마 하명주도 그런 그 부여 그 다음에 논산에서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가난했기 때문에 힘들었고 근데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공부했기 때문에 주경나독을 계속할 수 있는 저력이 있었고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위에까지 은행하는 사람은 별별 사람을 돈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다 만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체가 가난한 시골의 그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시골에서 논산 강경상고를 다녔기 때문에 그만한 애들하고 같이 다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서울 가서 근무도 하면 역시 다양한 폭을 받는 거죠. 즉 진폭 있게 살았죠. 진폭 있게. 그리고 농촌에서 농사 짓는 그 부모를 통해서 아주 우보천리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는 그런 우직한 자세를 보고 체득했죠. 심신에. 그러니까 진폭 있는 삶에서 다양한 인생을 자기가 향유했고 그 자체가 다양한 사람을 접할 때 이를테면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서울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려면 뭐 날씨 얘기만 합니까? 맨날 무슨 뭐 골프 얘기만 합니까? 그리고 어디 고등학교 나왔냐 어디 대학 나왔냐 족보 캐고 나이 묻고 함씨가 특이한데 어디 함씨입니까? 이것 물어가지고 됩니까? 무엇을 하고 살고 저 사람이 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런 그 자영업을 할 때는 이런 식당을 할 때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 식당 재료를
제공해주는 그 농부들의 삶이 어떤가 하는 것을 자기는 몸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통의 기제가 진폭 있는 삶을 자기가 살기도 했고, 그리고 부모가 살았고, 그것을 도농, 도시에서도 농촌에서도 살아본 그것으로서, 그리고 그 농부의 장사 원리, 그 다음에 상인들의 장사 원리, 그리고 은행원의 장사 원리. 은행원들 얼마나 촥 빼있고, 그러면 이 중학교 때 저도 서울 여행 처음으로 가봤는데, 그런 그 은행에서 나오는 사람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사람들이 옷 딱 입고 넥타이 매고 그러면 별천지에 사는 사람 같아요. 드라마에서 볼까 영화에서 볼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상대할 때 자기도 그런 그 은행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마음에는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뭐랄까 이해하면서 그 사람들과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돈 고민을 이야기하면은 저 사람에 대해서 그 신용을 파악하는데 그 인생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까지 고려해서 이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객과도 그랬고, 자기가 이 충청 또 이제 거기 본부를 이렇게 자기가 대표로서 근무했는데, 거기서는 1000여 명이 직원으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가족까지도 다 파악을 해서 인사 한마디를 하더라도, 선물 하나를 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그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 저런 것을 할 때 인간적인, 말 그대로 휴머니티가 넘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그라고 해서 신이겠어요? 별도로 그렇게 공부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취업 후에도 그렇게 계속 노력을 했고, 근무하면서는 역시 그런 근면한 자세를 보여서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흔히 사람들은, 상고 나온 사람들은 저보다 2년 빠르더만요. 5, 6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65살이겠네요. 그런데 그때 나이에 사실은 공고나 상고 간 사람들은 공부 잘했습니다. 우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이 어려우면 공고 나와서 바로 취업하고 상고 나와서 바로 취업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업을 야간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그 직장 다니면서 아주 근면 성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고 출신의 대통령도 둘이나 되잖아요. 노무현, 김대중. 그리고 전두환 공고 출신이잖아요. 이렇게 실업계 출신들이 대학 뭐랄까요, 또 지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고는 또 인문학적인 그런 것과 그 다음에 그 아주 상인의 그런 측면, 이게 돈이라는 게 그렇게 뭐랄까요, 인생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돈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사람이 신용이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계층이 신용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신용이 있는가, 그리고 어느 지역 사람들이 신용이 있는가, 이런 것들로 사람 읽는 데 필요한데, 흔히 상고 갔으면 돈이나 두드리고, 옛날에는 뭐 주산이나 좀 넣을 줄 알고 돈이나 헤아리면 되지 무슨 사람이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함영주는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돈을 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읽는 게 중요하고, 그 경영자의, 관리자의 자리에 앉으면 사람을 읽어야 되는데 그 마음에 들어가서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여서 그런 자세로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충청본부에서 결국은 두 개가 이게 통합되는데,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통합되는데 두 은행장 물리치고 합불도, 가문도, 그리고 다른 어떤 그 혈연이라는 그 지형 같은 것도 충청도 사람이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어찌 보면 경상도하고 전라도만 있을 정도로 이렇게 뭐 지역감정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저 전라도 사람인데, 근데 지금도 보면 인사하는 걸 보면 이 인구도 전라북도는 180만도 깨졌다가는 것 같은데, 검사 같은 거 인사하는 거 보면 주요 뭐 핵심 보직 4개나 5개를 전부 다 전라도, 그 중에서도 이 인구도 적은 전라북도를 서너 명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서울 쪽이라든가 경상도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충청도도 한두 명씩 끼워줘야지. 그래서 이번에
여당이 저는 참패를 불러왔다고도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뭐 별로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역시 대선에서 뭐 치려면 또 뭐 무슨 일을 못하려면은 사람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은행이 돈만 받고 빌려주는 것이 아니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는데, 그 인생이 진폭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았고, 그런 모습을 여기저기서 봐가지고 두 은행장 합칠 때 제끼고 함영주가 은행장이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금융지주의 부회장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이죠. 은행이든 정계든 얼마나 이 지연, 학연, 혈연 따집니까? 특히 지연과 학연으로 얽혀 있잖아요. 제가 알기에 은행도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우직하면서 어떤 그 충성스러운 측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이 필요하지만, 그리고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도 자기 일을 하는데 뭐 어떤 상사한테 충성이 아니라 자기 직무에 열정을, 충성을, 정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객과 소통 잘하고, 그 다음에 실적, 이 은행도 돈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실적 좋고, 그 다음에 하나은행하고 외환은행 합쳤을 때는 이게 물리적으로는 합쳐진다 하더라도 화학적으로 합쳐져야 하잖아요. 화학적으로 합쳐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장이 촉매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자기가 녹아지면서, 자기가 희생하면서 두 개가 합쳐지도록 해야 되는데, 인수합병 할 때라든가 통합할 때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삐걱거려가지고, 그 직장 문화가 다르니까, 우리는 어떤 그 하던 일이 다르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이쪽 계통이야지 분리와 차별을 왜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합쳐가지고 왜 우리 쪽 사람을 안 뽑고 뭐 저쪽 사람 뽑느냐. 우리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옛날 장은 안 그랬는데, 그럼 이게 안 합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함영주는 그 통합은행 가서 자기가 이 거물문 역할, 매개 역할, 촉매 역할을 잘해서 화학적으로 거의 융합되게, 서로 용해돼 가지고 녹아 섞어져 버리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하, 좌우, 도농, 빈부, 이걸 초월해서 뭔가를 보여줬다는 얘기죠. 실력으로. 뭐 당국대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강경상고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런 간판을 등에 업고,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얘기고요. 나는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시골 촌놈이기 때문에 그런 결핍을 메우는 과정은 매우 피곤했지만, 나는 개천에서 용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갔더니 오늘날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점을 메우는 거, 부족함을 인식하고 그걸 채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개천에서 용 안 나와. 그럼 끝나죠. 그리고 자기 합리화가 되죠. 그리고 개천에서 용 안 된 사람들 많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 보면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죠. 뭐 이렇게 피곤하게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해. 하면서 개천에 나온 용은 어차피 남들이 끌어당기면 개천에 떨어지고 봐라. 개천에서 용 나와봤자 형제들 간에 불화만 나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밥 사면서 안 좋은 거 사면 욕먹어. 그냥 개천 사람끼리 하면은 돈 만원짜리만 사도 아무렇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거 역시 자위죠. 되도록이면 좋은 자리에 가서 좋은 일을 하면 더욱더 좋죠. 그리고 친화와 성실면에서도 매우 뛰어났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친화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잘 붙였고,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이 농부의 아들답게, 시골 촌놈답게 성실했다. 그래요. 이 장사의 세계는 정치의 세계하고 달라서 성실하지 않으면 그대로 제외시키죠. 정치하는 이 사람들하고는 격이 다르죠. 뭐 정치하는 친구들 거짓말을 밥 먹듯 하잖아요. 은행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냥 곧 잡아먹을 듯이 덤비면서 자기들은 입 열면 틀린 얘기하고 입 열면 거짓말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이라고 다 그러리요마는 그런 속성이 매우 많잖아요. 근데 이제 티는 물론 있죠. 요즘엔 뭐 그 채용 비리 또 그거 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기도 하고 또 이 시골 촌놈이다 보니까 더 악착스럽기는 한데 좀 그 아까 융합도 잘 한다고는 했는데 유연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융통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보천리, 소가 천리를 가듯이 소걸음으로 천천히 걷기는 했지만 결국 천리에 도달한 이 함영주처럼 요즘 뭐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채용비리 같은 것 때문에 말을 듣긴 하지만 그가 살아온 걸 보면 말 그대로 개천용입니다. 이런 용이 드무니까 당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안 그렇습니다. 인생성향과 제가 볼 때는 3사 출신으로서 이순신 또 이 KB 거기도 그렇고 야간 상고 나왔다든가 야간 대 나왔다든가 지방에서 아주 어렵게 그 출발해가지고 올라갔다든가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긍정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용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용도 용 나름이죠. 용에도 본래 악용이 있습니다. 나쁜 용이. 악용이 있고 설용이 있어요. 용도 다 같은 용이 아니에요. 용 하면은 우리는 전부 다 그 착하다고 보는데 용 중에도 나쁜 용이 있어요. 그래서 용과 용이 싸우는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용은 사실은 상상의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개천의 용이라는 것 자체가 좀 막연한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나는 개천이긴 하지만 나는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더 좋은 사람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에게 미칠 수 있다 하는 의식을 갖는다면 자기한테도 좋고 무엇보다도 자녀한테 좋습니다. 특히 개천에서 용이 안 된다고 자기가 막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개천용이 하면서 자기 부모를 원망하면 자기 자녀도 부모를 원망합니다. 이따가 그렇게 3대가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나 내가 개천의 용은 못했지만 개천의 용은 나온다 생각하고 꾸준히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나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그럼 개천에서 나온 용은 칭찬을 받는 것이구나. 그리고 아버지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래 인정해 줄 만해.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개천의 용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자녀들도 그렇게 닮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1대, 2대, 3대 가면서 좋아지는 거죠. 어떤 철학을 갖느냐 하는 것이 자기한테도 영향이 있지만 옆에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후대한테도 영향을 미치는데 되도록이면 선한 영향력을 주변 사람한테도 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 땅에 태어나 가면서. 인생성향과 정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